경남자원봉사센터 2022년도 기획 찾아라 경남 안녕 이야기, 코로나19와 함께한 우리의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은 모두 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그런 재앙이더라.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이와 비슷한 어떤 재앙들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임창목 조사관님, 코로나19가 이제 뭐 끝이 났다고 했는데 완전 종식 선언은 아직 없죠. 네. 그렇다면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사람들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고 겪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뭐 기후도 변하고 있고 점점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사태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과장님도 그렇고 이제 부장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되는 계층이 있고 또 질병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질병을 통제한다는 미명하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를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안전하지 못하게 위험에 노출되게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다 매뉴얼이 부재해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 이런 매뉴얼을 좀 그 정부에서 이렇게 꼭 주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우리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죠. 모두의 좀 생각 바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산의료 최원호 과장님, 솔직하게 말해서 현재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냥 단적으로 매일 뭐 몇천 명씩 경남에서는 환자가 생기고 있지만 저희 의료원은 지금 현재 전체 입원 환자가 30명이 안 됩니다. 네, 현재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일반 병실도 열었어요. 의료원이 또 다른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12월까지는 완전 상황이 달랐거든요. 12월 때 델타가 한창일 때는 제가 맡은 환자 중에서도 매주 한 분씩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되게 조금 제 스스로도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제가 뭘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약간 좀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1월 한 중순쯤부터 해가지고 오미크론이 이렇게 주거가 되면서 완전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에는 그냥 저도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감기처럼 됐다고. 처음에는 그런 말 하는 게 이제 환자를 보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제가 느껴도 또 뭐 백신 안 맞고 오신 분들도 조차도 사실은 중증으로 가시는 경우보다 괜찮게 회복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곧 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경희 자원봉사자님, 뭐 무섭은 일이지만 그래도 해야 돼서 했고 또 보람도 느꼈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렇게 몇 년을 왔는데요. 뭔가 나 자신에게 변화가 생겼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신지? 제 자신한테 변화가 생겼다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 혼자만의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 같이 조심하고 다 같이 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 관에서나 뭐 이래서 이렇게 요거 해주십시오, 요거 해주십시오 하는 거에서 사실 저희들은 그치는 우리들이 찾아가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사실. 뭐 어르신 대면하는 것도
관해서 보고해야 하고. 이렇게 하시오 해서 저희들이 갔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어쩌면 우리한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도 생각은 드는데, 혹시라도 어떤 또 다른 재난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조금은 머릿속에 담고 또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진취적이고 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쪽으로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감사하고요. 우리 박혜나 부장님 정말 코로나19의 그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그죠? 이 자원봉사 체제 시스템이랄까 또 아니면 해야 할 일들 이런 걸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비도 될 거고요. 앞으로. 그렇죠. 역학조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로나19 역시 이 우리 지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위기, 이 이상 기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같이 함께 좀 힘이 되어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기업들이나 기관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 기후위기 시대의 취약계층, 소외되는 약자들, 그리고 실제 이런 상황에서 소외되어지는 이들이 최대한 덜 이렇게 많지 않게 줄어들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저희도 조금 더 체제를 개편해서 마을 안에서 근접해서 마을 속에서 생활 안에서 돌봄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마을의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우리 마을 안에서 케어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정말 두 번 다시는 이런 전염병의 재난은 안 왔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왔을 때 이런 촘촘한 케어망, 연결망들이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산의료원 최원호 과장님, 네.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시다면 코로나19를 이제 보내는 입장에서 안 하고 싶습니다. 또 하고 싶진 않잖아요. 네, 안 하셨으면 안 하고 싶고요.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근데 되게 진짜 오늘 좀 약간 저도 감동받은 게 찾아서 하시겠다. 그리고 할 방법을 이렇게 고민하시겠다는데 정말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안 하고 싶다는 데밖에 없어요. 정말 코로나 때 되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웠던 뭐 직역이랄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개가 그냥 비의료인들 그냥 단순하게 표현을 한다면 처음부터 좀 말씀드렸죠. 저희는 다 준비되어 있고 자신 있었고 훈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 일을 했고요. 그것도 월급 받으면서 밖에서는 좀 완전 새로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 해주시는 거라 생각해. 마스크 2개 쓰시면서 또 뭐 그 상황에서도 뭘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렇게 다 해주신 덕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되게 감사하고요. 저는 질병관리청 되게 고마워요. 저는 외과에서 사실은 호흡기 쪽으로 환자를 보지 감기약으로 저는 안 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의료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이제 의료진들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뭐 마취과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취는 마취 들고 깰 때만 환자하고 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를 아예 군적이 30년 사시는데 그분이 저희 의사 중에 제일 높고 저 나이가 제일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도 같이 다 똑같이 했어요 진료를.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환자를 어쨌거나 보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정보들이나 지식이 필요한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준다면 제하고 제일 바로 앞에는 일단 저희 감염관리실장님이 다 정리해서 감염관리실장님 실장님이 다 정리해서 저희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또 감염관리실장님 위에는 또 여기 또 의학조사관님이 또 계셨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대학병원들의 감염내과 교수님들도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 전체를 다 총괄했던 게 사실 질병관리청이었고 어떤 데서는 뭐 지침이 뭐
뭐 왔다 갔다 한다면서 오락가락 한다면서 뭐 이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게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상황에 예, 따라서. 예.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의 어떤 지침들, 그 다음에 조금 알게 된 만큼의 지침들. 실제로 입원 기간 자체만 봐도 그래요. 처음에 검사를 해야만 퇴원했기 때문에 3, 4주씩 입원했고, 심지어 제 환자 중에 퇴원했는데 재양성이 나와서 기억나시죠? 작년 초반에는 첫 해 한 4, 5월까지는 그랬거든요. 재양성이 나오고서 입원하고 그걸 3번 하신 분이 있어요. 아우, 네, 그래서 거의 저한테 입원한 게 3개월쯤 됐어요. 어찌됐건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죠? 좀 심한 독감 환자를 3개월 더 입원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알게 되면서 임상 기준이 생기면서 2주가 됐다가 그 2주를 또 확인해보고 나서 또 열흘이 됐다가 지금 이제 일주일, 어려진들은 한 5일에서 3일까지도 줄여놨거든요. 그게 다 업데이트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아는 만큼에 네, 대해서. 네. 그걸 누가 했겠습니까? 그럼요. 그 계신 분들이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너무 한 번에 확 생겼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일일이 지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의 어떤 뭔가를 갖다가 내려줬고, 그걸 저는 제가 환자를 보는 입장이었고, 특별한 문제 없이 환자들을 다 잘 퇴원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덕분이다. 그래서 그 양쪽에 저희 앞에 계신 추적하고 검사하시고 그 이전에 방역을 준수하셨던 그 비의료인분들과 그리고 그 어떤 실제적인 지침을 만들어 주셨던 그 어떤 정부의 어떤 방역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부터 시작하는 그게 되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한 조금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모자란 거 보충도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그 코로나가 끝이 난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코로나 너머에 있는 이야기, 사실 눈에 보이는 건 너머의 이야기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해봤는데 느낌은 어떠신지, 소감은 어떠신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창목 교사님. 오늘 일단 최현호 과장님 만나뵈서 정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찾아서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과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시키는 일만 하기에도 버거워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찾아서 뭔가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늘 좀 제가 가지고 있던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이게 접근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그분들이 그래도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게 계실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안도감도 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혜나 부장님. 자원봉사센터에는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자원들이 있는 곳들을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이런 새로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 또 영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저희 숙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 가지가 지금 또 다시 새로운 숙제가 저희 앞에 놓여진 것 같아요. 그 숙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지, 마을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지, 그리고 최우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자원봉사자님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으로 나의 그 건강의 안위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하나 이렇게 기여했다라는 거에 보람을 느끼시는 게 온전하시잖아요. 그게 다시잖아요. 요구하시는 거 없이.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조, 조직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자원봉사센터는 현장에서 언제든 중간에 연결하는 그런 자리에서 단단히 버티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최원호 과장님. 전 잘 배우고 겁니다. 예.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밖에 생활을 저희는 오히려 잘 못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쟁의 반대말이 보통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저 일상에서 이제 어떤 다른 것 일상을 박탈당하면 저희는 계속 했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더 일상에 유지가 돼 있었던 거고 밖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걸 어떤 마음을 하셨는지 오늘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저한테 오히려 조금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약간 반성하게 되는 게 저는 이게 빨리 어쩌겠지 빨리 끝나면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어떻게 도망갈까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앞을 미래를 고민하시는 걸 보면서 좀 약간 반성하게 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이 우리 김경희 자원봉사자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가 사실 봉사하면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은데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고, 근데 사실 오늘 저도 다른 영역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이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래도 오늘 잘 견디나왔고 잘 마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오늘은 모여서 얘기를 하나. 네,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많은 분들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